또 그런 유명 업체들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. 공격을 해요. 네,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네, 고슬락TV의 고돌이 이한샘 강사입니다. 오늘은 아마 초보 창업자분들께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일 겁니다. 아마 이 저작권법과 상표법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아무래도 이게 전문적인 분야다 보니까 또 제 왼편에 또 이 상표법과 저작권법에 대해서 엄청난 전문가적인 포스를 품고 계시는 윤영근 변리사님께서 나와 계십니다. 변리사님,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인사드리겠습니다. 윤형근 변리사고요. 이제 변리사라는 게 이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전문가인데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뭐 특허, 상표, 그다음에 디자인, 저작권 이런 관련된 법률 전문가입니다.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유튜브는 뭐 개설을 하고 이제 아직 저 촬영을 많이 했는데 아직 이제 활성화된 건 아니고, 근데 그 외에 이제 네이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강연 활동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변리사입니다. 네.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니까 변리사님 성함을 바로 프로필이 나오시더라고요. 이게 이제 활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전문가 이런 것들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아무나 등록을 못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네이버에서 이제 등록이 돼서 인물 검색하면 이제 바로 바로 나오시더라고요. 블로그도 또 하고 계시고 되게 그래서 그것도 그러면은 저희 이제 또 고도 아카데미를 자주 찾아주시잖아요, 변리사님께서. 혹시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네, 제가 이제 변리사를 2008년도에 이제 합격을 했거든요. 그전에 뭐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2008년도에서 이제 10년 넘게 이제 변리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원래는 이제 변리사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특허 로펌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뱅뱅사거리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때 이제 특히 이제 고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이제 쇼핑몰이라는 이런 분야에서 워낙 유명하잖아요. 그래서 또 내가 또 쇼핑몰 하시는 분들한테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될 수 있게 한번 제안을 했는데 뭐 바로 되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쇼핑몰 창업을 하시다 보면은 처음에 좀 부닥치는 게 이런 뭐 지식재산권에 관한 내용일 거예요. 어디 뭐 조언도 구할 데도 없고, 그렇죠. 막상 또 물어보기도 되게 애매한 이런 것들. 그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? 어떤 종류나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.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제 많이 알려진 것도 최근이고요. 그리고 지적재산권이라고도 많이 하고 있고,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이제 일반적 용어인데, 지식재산권이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우리 삼성이랑 이제 애플 간에 이제 분쟁이 생기면서 특허 디자인 뭐 이러면서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됐죠. 그 전에는 이제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일부만 알고 있었지만, 근데 이제 쇼핑몰도 이제 뭐 활성화된 것도 이제 뭐 좀 얼마 안 됐잖아요. 지금 계속 하면서. 그래서 그때 뭐 이런 활동과 더불어서 이제 막 분쟁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생겨난 것들이 이제 상표라든지 저작권인데 지금 이제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이제 지식재산권이면 사람 머릿속에서 창작된 뭐 만들어진 그러니까 무형의 어떤 물건들이거든요. 처음에는 원래 없던 것들이. 그래서 발명에 관련된 것들은 특허고,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뭐 이런 것들은 상표. 그러니까 쇼핑몰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들. 그다음에 우리가 쇼핑몰을 하다 보면 이미지라든지 여러 가지 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저작권하고 관련이 있고요. 그다음에 쇼핑몰의 외부 뭐 어떤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제품에 대한 외관 이런 것들은 이제 디자인권과 관련인데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어떤 법률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지식재산권이고 이제 특허법, 뭐 상표법 그래서 또 각자 개별적으로 법률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표현을 하죠.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쇼핑몰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쇼핑몰 관련해가지고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께서 좀 겪게 되는 어떤 대표적인 이런 분쟁 사례가 있을까요, 변리사님? 엄청 많죠. 제가 이제 보통 고도 아카데미에서도 강의할 때 뭐 필수적으로 하는 것들인데 우선은 쇼핑몰을 하시다 보면 우선은 뭐 도메인 이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쇼핑몰의 명칭 같은 것들, 뭐 쇼핑몰 상단이라든지 뭐 화면에 뭐 좌측이나 우측에 이제 표현되는 자기만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무슨 뭐 쇼핑몰 아니면 뭐 이쁜 이름 뭐 이런 것들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브랜드인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상표법 쪽으로 등록을 안 해놨다. 그러면 이제 분쟁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많이 유명했던 게 연예인들이 예전에 쇼핑몰 많이 하면 이제 IM 유리 이런 거면 유리 씨랑 백지영 씨가 같이 하던 요즘은 이제 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안 한다고 들었는데 예전에 되게 유명을 했었는데 그 상표를 명칭 이름을 다른 사람이 먼저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.
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원칙적으로 등록한 사람이 우선 임자거든요. 자기가 주인인 쪽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분쟁이 생긴 거죠. 원래 IM유리가 IM유리라는 명칭을 유리씨나 이런 사람들이 먼저 쓴 건데 상표법으로는 등록을 안 해놓은 거예요. 그러니까 분쟁이 생겼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 상표법으로도 괜찮은 게 또 먼저 사용했거나 먼저 사용해서 유명한 상표를 좀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극복한 사례들이 있고요.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명칭에 대한 분쟁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이미지라든지 이제 제일 많이 뭐 상품 사진이라든지 뭐 다른 글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상품의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과 관련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허락 없이 했거나 그다음에 뭐 나중에 또 잠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뭐 내가 정품을 수입을 해서 했는데 그런 설명을 썼거나 아니면 뭐 정품의 사진을 뭐 활용을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. 그런 것들이. 그래서 좀 정확하게 뭐 이렇게 되게 깊이 알지는 못하시더라도 대략적인 걸 알고 계셔야지 그런 분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미연에 좀 방지할 수 있고 좀 피해갈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좀 말씀하시는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아마 그 창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쇼핑몰에 사용되는 뭐 이미지 그리고 뭐 폰트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저작권 확인이 필요한지. 네, 그렇죠. 이게 이미지나 이제 근데 저작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작권이라는 거는 이제 창작을 하면 다 저작권이 생기거든요. 이거는 뭐 어디에 등록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.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워낙 이제 창작하면 다 보호해 주는 게 저작권이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이게 무방식주의라고 하거든요. 등록 안 해도 창작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권리가 생긴다. 그러니까 되게 그 대상이 뭐 한정돼 있잖아요. 사진부터 해서 소설, 우리가 뭐 많이 아는 뭐 춤부터 해서 여러 가지 분야가 다 저작권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라든지 글 같은 것들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겠죠. 누가 창작을 했다면. 그런데 이제 이미지 같은 경우에 보통은 뭐 직접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외주를 줘서 뭘 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정품을 수입하거나 병행 수입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 쇼핑을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. 그러면 이제 정품인데 뭐가 문제냐 근데 정품이 문제가 안 되는 건 상표법상 문제고요. 이미지는 저작권이기 때문에 별개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걸 모르고 그냥 가져왔다가 보통은 이제 터치는 안 하죠. 왜냐하면 정품을 잘 팔아주니까 그 이미지 하나 썼다고 그 업체에서 뭐라고 하지는 않는데 어떤 채널상의 문제라든지 그럴 때 이제 권리자는 원래 원하지 않더라도 그걸 채널을 어떤 운영하는 여러 유통업자들이 이제 좀 되게 싫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제 저작권적인 걸로 상표법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. 정품이니까. 근데 그런 이미지를 사용하는 부분에서 그런 유통상 문제 때문에 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비슷하게 이제 글을 따온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죠.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그러는 게 이제 다른 뭐 업체에서 유명한 걸 그냥 따오는 경우들이 또 많은데 그거는 뭐 거의 저작권 문제가 많다고 보면 되죠. 근데 저작권이라는 게 저절로 누가 뭐 이렇게 딱 뭐 이렇게 발견되거나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저작권자가 알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됐을 때 이제 고소가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죠. 뭐 인스타그램에 뭐 마블이라든지 그런 캐릭터들을 막 써도 문제가 솔직히 없어요. 안 잡아서 그런 거지. 아니면 노출이 안 됐거나. 그러니까 그게 뭐 저작권 침해를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. 자기가 창작하거나 촬영한 게 아닌 이상은 거의 저작권에 저촉된다 생각해 보시면 돼요. 쇼핑몰은 이제 영리적인 거다 보니까. 아무래도 더 별리는 그러면은 상품 아까 상호명은 좀 아예 유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상품명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저작권법에 저촉될 만한 그런 좀 사례들이 있었을까요? 근데 다행히 상품 명칭 자체에서는 저작권, 짧은 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. 판례에서 보면 대신 이제 만약에 그 상품 명칭도 상표로 등록을 해놓는 경우들이 많아요. 명칭을 상표로. 그다음에 이제 상품 명칭에다가 이제 뭐 부가적으로 쓰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제 유명 연예인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퍼블리시티권이라고 좀 있습니다. 권리가. 퍼블리시티권. 그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상표로 등록받은 경우도 있죠. 왜냐하면 버버리 같은 경우는 버버리 스타일로 버버리는 원래 상표로 등록이 돼 있고 유명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작권, 퍼블리시티권 문제도 있고요. 그다음에 상표로도 등록돼 있기 때문에 뭐 버버리 스타일이라고 썼으면 괜찮지 않겠냐. 근데 뭐 여러 가지 사례라든지 그런 거 보면 침해로 뭐 보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또 그런 유명 업체들은 가만 놔두지 않아요. 공격을 해요. 그래서 약간 팁을 알려드리면 다른 팁도 좀 알려드리겠지만 이런 경우에 전지현 스타일을 느낌을 살리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전지현이 출연했던 어떤 뭐 프로그램 어떤 드라마라든지 그럴 때 배역 이름을
뭐 천송이 천송이, 스타일 아.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네. 그런 거는 천송이를 상표로 등록만 안 해놨다면 그건 네.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. 아 그런 거 있었군요. 네, 그런 거 네. 약간 이제 네. 회피하는 방법이 좀 있습니다. 혹시 그럼 명품 이름도 약간 이렇게 회피할 방법이 있을까요? 네, 그런 거는 좀 힘들죠. 그래서 예, 이제 예. 그런 경우는 이제 네.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회피할 수 있어요. 왜냐면 네. 상품 명칭 같은 경우는 뭐 네. 제목 우리가 이제 바로 사진 위에 네. 뭐 예를 들면 무슨 제품인데 거기 명칭을 그대로 쓰면 약간 상표처럼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데 네. 만약에 그게 아니고 그냥 설명에 이런 네. 뭐 버버리 스타일의 제품으로서 뭐 네. 그래서 작은 설명으로 쓰면 그거는 약간 피해갈 소지가 있어요. 아. 근데 그거 갖고도 네. 그런 이제 유명 업체들은 네. 그런 것들도 계속 괴롭혀요. 아. 어떻게든 못 쓰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. 네. 그리고는 궁금한 게